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입니다. 3월 31일 0시 기준 추가 확진자 1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의 제2미주병원 확진자가 반을 차지합니다. 이충원 의학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10시에 발표된 공식 집계 현황 살펴보죠, 먼저. 네, 말씀하신 것처럼 125명이 추가돼서 9,786명입니다. 수도권이 43명이고 대구 경북이 62명인데 대구 경북에서 그 제2미주병원의 신규 확진자가 58명이니까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치도 180명이 늘어서 5,408명이고요. 그래서 완치율이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구 상황 이게 참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도권, 특히 대구, 경북 같은 지역은 굉장히 이제 그 지역사회 감염이 광범위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뭐 지금 정신병원에 대해서, 정신요양병원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 특히 집단 발병이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네, 이 정신병원의 경우 사실은 직원들만 검사를 처음에 해서 좀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폐쇄병동이기 때문에 네. 환자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건 옳았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좀 굉장히 취약하죠. 왜냐하면 폐쇄병동에 계속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환기가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서울에서는 만민중앙교회가 좀 문제가 되고 있죠.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거는 확진자 2명이 다른 콜센터, 구로 콜센터하고는 좀 다른 콜센터입니다. 콜센터의 직원이었던 걸로 밝혀져서 그 근무했던 콜센터 직원 70여 명을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재생산 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2 내지 3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확진자가 집단 감염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콜센터 발병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조치가 이루어진 뒤에 이루어져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가져보는데요. 예. 이거 새로운 감염병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또 새로 배우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재생산 지수라는 게 사실은 환경에 따라 다르거든요. 뭐 신천지 같은 정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치료받고 계신 환자는 4,216명이며 5,408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162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125명이며 격리 해제는 180명이고 안타깝게도 4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신규 확진된 125명 가운데 96명은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입니다. 이 가운데 70여 건은 병원이나 교회에서 감염된 사례로 아직까지 국내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주요한 확진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 사례는 총 29건으로 검역 단계에서 15건, 지역사회에서 14건이 확진된 사례입니다. 이 가운데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국민입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입국자 방역 강화 관련 교통 지원 대책,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학기 개학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별도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교육계와 학부모님들, 방역 전문가들이 아직 학교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고 감염 위험을 대폭 낮추기 위해 방역 역량을 총동원하여 노력했으나 지역사회 감염 우려도 여전하여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으며 온라인 개학을 위해 단말기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시험과 입시 일정도 조정할 것이며 개학과 연계해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정부는 3월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 자제를 요청드렸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 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이후 신규 확진자는 하루 1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해외 유입 사례도 증가하여
매일 100명 내외의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째 실천하면서 일상의 즐거움을 희생하면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완연한 감소세를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이 계속 산발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느슨해질 경우 재확산의 우려도 높다고 평가됩니다.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을 적절히 차단하는 준비가 늦어질 경우 일상과 방역을 함께하는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 시기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개인의 불편을 감수해 주시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조금 더 힘을 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외 입국자 방역 강화를 위한 시설과 교통 지원 대책 준비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 0시부터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가 2주간 격리 대상이며 우리 국민과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받게 되며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됩니다. 강화된 검역 절차 실시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 격리 인원은 정확히 예측은 어려우나 최근 외국인 단기 체류자 가운데 보름 이상 체류한 체류자의 규모가 하루 50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 점이나 2주 격리가 실시되면 단기 체류 외국인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준비된 9개의 임시검사시설 1,600여 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시설 격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측보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 많을 경우를 대비하여 격리시설을 확충할 준비도 아울러 하고 있고 입국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격리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격리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이 지불하여야 하며 참고로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할 경우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생활지원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외 입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국민과 국내 거주지가 분명한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가관리 앱과 전담 공무원을 통해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안전신문고, 지자체 신고센터 등을 통한 주민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자가격리는 건강 상태를 살피는 목적도 있지만 본인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사항임을 유념하고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만이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를 이용토록 하고 공항철도 이용은 제한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입국자는 공항 주차장까지 최단 동선으로 안내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해외 입국자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와 광명역 KTX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역사 등으로 이동한 이후 승용차를 이용하여 귀가하거나 지자체가 별도의 수송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방행 공항버스는 주요 노선별로 졸음 쉼터를 지정 운영하고 해외 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을 제한하여 일반 시민과의 접촉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다만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공항버스는 일반인 탑승을 허용하는 등 평소대로 운영하고 공항 종사자를 위해
퇴근 집중 시간대에는 별도의 공항버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해외 입국자들은 국내선 항공기의 이용이 제한되며 공항버스와 KTX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교민 귀국 지원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과 치사율이 높고 이동 금지령이 내려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탈리아 교민들을 안전하게 국내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530여 명의 교민과 가족들이 내일과 모레 두 차례에 나뉘어서 임시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각 임시 항공편에는 외교부와 의료진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이 파견되어 이탈리아 출발 전 증상을 확인하고 기내에서의 응급 상황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비행기 탑승 이전에 공항 건강상태 질문서를 확인하여 유증상자들은 좌석을 분리하여 이동하고 입국 후에는 인천공항의 별도 게이트에서 검역을 실시하여 유증상자는 인천공항에서, 무증상자는 별도로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받은 사람들은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입국자 가운데 1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나올 경우에는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을 감안하여 증상이 없는 교민들도 모두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전원 음성 판정 시에는 4일 후 2차로 진단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모두 음성일 경우에는 자가격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교민 수송, 시설관리, 의료지원 등을 위한 정부 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교민 이송과 의료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탈리아 교민 이송 격리와 관련하여 이분들과 가족들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230만 명의 한시적 생활 지원을 위하여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과 강진군에서 오늘부터 첫 지급을 시작하고 나머지 지자체들도 4월 두 번째 주까지 조속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 등으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108만 원에서 1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비 쿠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보탬이 되기 위하여 지역사랑 카드와 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각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쿠폰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하여 대상자임을 확인한 이후 쿠폰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발생이 확실히 꺾이지 않고 확진자 증가 추세가 정체되고 있어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아프면 사나흘 쉬면서 몸 상태를 살피고 외출이나 모임을 삼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근육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면서 사나흘간 쉬어주시고 주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최대한 삼가하고 집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하며 특히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와의 대화나 식사 등의 접촉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원에 가거나 생필품을 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기업이나 사업주들께서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 출근하지 않도록 또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집으로 돌아가 바로 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께서 방역 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 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KBS 뉴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계속 방송됩니다. 이충환 의학전문기자, 오늘 브리핑의 중요 내용 짚어주시죠. 사실 지금까지 이제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면 오늘 120명이 넘게 증가를 했지만 집단 감염을 빼면 해외 유입 사례가 많습니다. 어제만 해도 29명, 그러니까 집단 감염을 빼고 50% 이상,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이제 유입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내일 0시부터 이제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자가격리, 의무격리가 이제 시행되고 있죠. 외국인 단기 체류가 사실상 뭐 좀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죠. 관광 목적으로 뭐 들어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14일간 격리가 되는데, 근데 하루에 이제 50명 수준인데 이런 분들은 다 시설로 이제 격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교육부 발표가 오후 2시쯤에 있는데 사실상 개학이 좀 늦춰질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개학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요. 4월 9일부터 고3 또는 중3부터 온라인 개학이 시작이 되고 이제 순차적으로 다른 어떤 학생들이 개학이 될 것 같습니다. 수능도 아마 연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이고요. 뭐 지금 이탈리아 교민이 내일 이제 500여 명이 귀국 예정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했고요. 임시생활시설에서 이제 일단 거주를 하고 4일 정도 증상을 보고 진단검사를 시행을 한 다음에 음성이 나오면 또 자가격리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내일 0시부터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다 격리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일단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제 시설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자가격리 내국인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를 하고요. 지금 1,600명, 1,6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하루에 이제 100명 이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이 시설은 충분할 것이다라고 방역 당국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의 이제 이동 문제. 뭐 조치를 몇 가지 취했습니다만 이제 승용차 이용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편의를 좀 더 높이겠다. 공항버스, KTX. 근데 공항철도는 빠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공항버스를 이용해서 서울이나 경기 쪽은 가고요. 지역을 이동할 때는 공항버스를 이용해서 일단 광명역까지 간 다음에 KTX도 이제 그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칸을 마련을 해서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지역 거점까지 가게 되면 또 지역에서는 또 지자체에서 또 버스를 마련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온 국민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100명대가 발생 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도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외출과 모임은 삼가해달라. 조금만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집단 감염 사태가 생기면 100명이 훌쩍 넘어가고요. 네. 사실 집단 감염 사태가 없으면 50명 이하로 지금 되는 상황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거에 비교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19라는 게 감염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지금 개학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집단 감염이나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아직까지는 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개학을 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모님들의 이동도 더 많이 시작되고 그렇게 되면은 감염 확산 우려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일단 4월 9일 이후로 개학은 연기될 것 같습니다. 미국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탈리아를 보면은 어떤 정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점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13% 이상 증가를 했다가 이탈리아의 경우. 그렇죠. 증가폭이 최근엔 7%로 갔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4%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는 거고 곧 정점을 치고 이제 증가폭이 감소를 하면 이제 환자도 누적 확진자는 늘겠지만 국내처럼
비슷한 모양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네, 길게 보면 완전히 이게 없어져 0으로 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미국도 2주 뒤를 어떻게 보면 정점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한정된 기간은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이게 신종 감염병입니다. 예. 그러니까 없었던 바이러스가 새로 생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면역력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전파가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특히 뭐 태국이나 예를 들어서 많이 이게 벌어지지는 않았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탈리아도 지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정점을 향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2주 정도 뒤에는 정점을 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추원혁 전문기자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계약일이 4월 9일 이후로 더 미뤄질 전망이죠. 정부는 온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계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천효정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계약 일정과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우선 다음 주 중반인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과 입시 일정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적지 않은 수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등교를 할 경우 학교를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연간 수업 일수와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무작정 계약을 연기할 수는 없다며 대안으로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정 총리는 최소한 모든 학생들에게 단말기와 인터넷 접속이 보장돼야 하고 적응 기간도 필요하다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계약 일정과 대입 일정을 오늘 오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당국은 대입을 앞둔 고3부터 온라인으로 먼저 계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약일이 늦춰진 만큼 대입 수학능력 시험 일정도 함께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로 계약일이 연기된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앞서 정부는 원래 3월 2일인 계약일을 3월 9일, 3월 23일, 4월 6일로 3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중순쯤에나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이해와 양보를 부탁했는데요. 먼저 이병도 기자 보도 보시고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희생자에 대한 애도로 회의를 시작한 문 대통령. 남은 사람들이 겪어야 할 경제 위기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모든 국민이 방역에 참여한 상황에서 모두가 보상받을 자격이 있지만 정부로선 재정 여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2천만 가구 중 1,400만 가구, 3,600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됩니다. 당초 정부안 1,000만 가구보다 범위가 크게 늘어난 건데 정부로선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조 원의 재원은 2차 추경으로 마련하기로 했는데 기존 예산의 지출 항목을 다시 조정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후로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들에게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해주는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실물 경제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제조업이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는데 산업 생산 전체로 보면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3.5%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 생산이 27.8% 급감한 영향이 컸습니다.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였는데 코로나19로 중국산 부품 공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업도 항공, 여객업 마이너스 42% 등 여행업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비 역시 6% 감소해 생산과 함께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고 투자 역시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가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2월 산업활동 동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점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번 달 기업들의 체감 경기 지수,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는 금융위기 수준이었습니다. 3월 BSI는 2월 대비 하락폭이 사상 최대인 1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54로 주저앉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치는 52, 내일부터 시작되는 4월 전망 역시 53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기업 체감도는 이미 사실상 금융위기 수준이란 얘기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BSI는 56으로 9포인트가 줄었고 비제조업은 53으로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제조업 가운데는 기계나 자동차 생산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 비제조업에서는 도소매업과 통신업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2월 산업활동 동향으로 확인된 산업생산 감소와 선행지수인 기업체감지수로 예측되는 피해 업종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은 3월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미입니다.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 가운데 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확인돼서 방역당국이 직원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입원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 일부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청 연결합니다. 김준하 기자,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확인된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는 최소 30명입니다. 특히 확진자 중 2명이 콜센터 직원들로 밝혀져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근무한 콜센터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하이힐 복합건물 13층 콜센터인데요. 서울시는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과 교육생 등 70여 명 모두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직원 64명은 자가 격리된 상태이고 교류가 없었던 교육생 6명은 능동 감시 중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해외 입국자들의 확진이 많습니다. 인천에서는 미국 국적의 70대 남성과 미국과 영국에서 귀국한 20대 2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는 미국에서 입국했다 확진을 받은 20대가 검사를 받은 후에도 커피 전문점과 작업실 등을 들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서울 용산구는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을 한 폴란드인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네,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한 80대 여성이 어제 확진을 받은 건데요. 현재 이 환자가 입원했던 8층 병동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 환자는 지난 10일 고관절 골절로 동두천 성모병원에 입원했다 결핵이 발견돼 이틀 뒤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이후 지난 15일부터 8층 1인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는데 수술을 하루 앞두고 발열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성도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23일 밤부터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28일까지 통근버스로 화성에서 회사까지 출퇴근했습니다. 이 환자는 최근 해외 방문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어제보다 43명이 늘어 모두 990명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대구의 제2미주병원에서는 어제 또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간병인과 정신병원 전수조사에서는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보규 기자, 대구 경북 추가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보죠.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62명입니다. 대구가 60명, 경북은 2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7,984명입니다. 대구의 경우 제2미주병원에서 5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로써 제2미주병원의 확진자는 134명으로 집단 감염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폐쇄 병동으로 왕래가 적어서 한때 바이러스의 공기 전파가 언급됐지만 병원의 환기 시설 등을 볼 때 공기 전파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건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확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병원 내에 남아있는 종사자와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동일 집단 격리 조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유입 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이후 대구 해외 입국객 439명 가운데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에서도 미국과 유럽을 다녀온 경주 지역 자매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7명이 확진됐습니다. 특히 공항 검역장에서 걸러지지 않은 해외 입국 환자가 전체의 57%에 달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구, 경북 완치자 크게 늘고 있죠? 완치자는 다소 늘고 있지만 일반인 감염은 안정세를 접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1,600여 명입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900여 명인데 완치율은 60%를 넘었습니다. 덕분에 확진 판정 이후에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도 크게 줄었고 병상에도 여유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간병인과 정신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97% 진단 검사가 끝난 간병인 조사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70% 가까이 진행된 정신병원 전수조사에서도 제2미주병원 이외의 병원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는 다소 진정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발생한 확진 환자는 230여 명인데 대부분이 통제하에 있는 집단 감염이기 때문입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일반 감염자는 8%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최복입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그래픽으로 정리해 코로나19의 현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현재까지 국내 사망자와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어제보다 125명 늘어나 모두 9,7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4명 증가한 162명입니다.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5,400명대로 늘어서 격리 중인 환자보다 1,000명 이상 많아졌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모두 43명 늘어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고요. 대구에서 60명이 늘어 가장 많았습니다. 제2미주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어르신이 많은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고령층은 전염되면 중증 이상으로 악화해 사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증과 위중한 환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60대 이상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젊은 사람도 코로나19를 모두 가볍게 앓고 지나는 것은 아닙니다. 20대 1명, 40대 4명 등 젊은 층에서도 상태가 심각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젊은 층도 방심하지 말고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해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해외 유입 확진 사례도 계속 늘고 있죠. 네, 유럽과 미국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시기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유럽 방문 확진자가 급증했었는데요. 최근 조금 달라진 추세는 미국 국가 방문자의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인데요. 지난주부터 급증해 특히 이번 주에는 유럽 방문 확진자보다 많아졌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확진자는 이제 16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하루에만 2만 명 정도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유럽도 최근 증가폭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이어 이제 스페인도 중국보다 확진자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방문 후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엄격한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야 2차, 3차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자세히 나왔습니다만 내일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이 2주 동안 원거주지나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역시 얼마나 격리 수칙을 잘 지켜주느냐가 관건입니다. 홍서구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지난 24일 이곳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영국인 A씨가 나타났습니다. 하루 전날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는데도 스크린 골프장을 찾은 겁니다. 저도 매우 화가 납니다. 이 확진자는 태국에서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귀국 후에도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죠. A씨는 20일에 입국한 이후 닷새 동안 수원 등 4개 도시를 활보했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녀 접촉자만 23명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치료 중인 A씨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불러다 조사한 뒤 강제 추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입국자가 2주간 의무 격리해야 하고 입국 시 반드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갈 경우 자가격리를 위반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개개인이 양심적으로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건데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정부는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이나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외국인 2주 격리에 따라 충분한 시설 확보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최대 2,000명을 수용해야 하지만 현재는 1,600명 정도만 가능합니다. 입국자는 거주지 주택이나 정해진 격리시설에서만 격리를 해야 합니다. 호텔 같은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자가격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KBS 뉴스 홍서구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 뉴욕에 비상의료시설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대형 병원선이 도착했고 센트럴파크 공원에도 병상이 설치됐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1,000개의 병상을 갖춘 미 해군 병원선 컴포트호가 뉴욕항에 접근합니다. 유조선을 개조한 것으로 축구장 4개 크기의 전장과 10층 높이 규모의 대형 병원선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치료를 시작합니다. 병원선 컴포트호는 15개의 병동과 80개의 중환자 병상, 12개의 수술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4번째 크기의 병원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병원선 의료진들은 급성 외상과 다른 응급 상황을 다룹니다. 다른 민간 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It will be a relief valve for hospitals that are struggling now, that are over capacity all across this city. 뉴욕의 허파 센트럴파크에도 대규모 텐트촌이 차려졌습니다. 뉴욕시는 센트럴파크에 비상 야전병원을 설치하면서 68개의 병상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상대로 호흡기 치료를 전담하게 됩니다. 뉴욕시 박람회장에도 육군 공병단이 2,900개 병상 규모의 임시 병원을 완공했습니다. It's a good thing for our military to support us and bring pretty much another whole hospital to New York City here to help out.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급격히 가팔라지고 있는 뉴욕을 중심으로 의료 물자난은 심각합니다. 미국 전체 확진자의 40%를 훨씬 웃도는 뉴욕에선 병상은 포화 상태이고 생산과 공급 문제로 인공호흡기와 마스크 등의 부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엄청나지만 두 나라 모두 환자 증가폭이 다소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병상 부족으로 중증 환자들을 독일 등지로 후송하고 있습니다. 양민효 특파원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의 3분의 1이 나온 이탈리아. 오늘 전국 시청엔 조기가 내걸리고 희생자를 위한 묵념이 이어집니다.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는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800여 명이 늘어 11,500여 명. 하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13일 만에 최저치를 보였고 1,590명이 완치돼 발병 이후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8만 5천 명,
사망자가 7,300명을 넘은 스페인에서도 지난주 중반 이후 일일 사망자 숫자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내에 바이러스 확산세가 정점에 이를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이 나옵니다. Tanto parece una tendencia desde el 25 de marzo sostenida de descenso de nuevos casos que nos hace poder afirmar que si no estamos, repito, con toda precaución en el pico, estamos muy cerca de él. 전국 이동 제한령 같은 각국 조치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유럽에선 이탈리아와 스페인 다음으로 독일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500여 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한 지역 요양원에서 노인 수십 명이 집단 감염돼 10명 넘게 숨지면서 긴장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은 가운데 처음으로 하루 4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병상 부족으로 인접국 독일과 스위스까지 중증 환자들을 후송했습니다. 한편 스페인 펠리페 6세 국왕의 먼 친척인 86살 마리아 테레사 공주가 투병 중 숨지면서 전 세계 왕실 인사 중 코로나19로 사망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국내외 상황과 추이를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이탈리아, 스페인 상황 그리고 뉴욕의 상황도 전해드렸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그래도 지금 증가폭이 다소 줄어들면서 정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확진자가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0만 명을 넘어섰고요. 독일도 프랑스도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아닙니까? 이탈리아가 일주일 전부터 이제 환자 증가폭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13%씩 늘던 게 최근엔 4% 정도로 증가세가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또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도 확진자 지금 그 증가 추세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점을 찍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죠. 미국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가파르게 지금 환자가 늘고 있는데 16만 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도 3천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주가 전체 16만 명 중에 40%니까 6만 7천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와서 하루에 한 8천 명 정도 지금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료 어떤 인프라가 굉장히 지금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 상황도 그렇고 미국 상황도 그렇고 보면은 이제 의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환자가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도 초반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의료진이 감당을 못해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고요. 미국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사실 우한 상황을 보고 굉장히 의아했죠. 어떻게 그 중국에 한 1,200만 명 있는 그쪽에서 사망자가 이렇게 숱하게 나오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도 하루에 8,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온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나눠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중증 환자 위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뉴욕이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테고요.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미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국내 상황 중에서 이제 아까 만민중앙교회 일부 확진자들이 콜센터에서 근무한 것을 확인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관련돼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센터에 대해서 이제 근무 환경이나 이런 거 조치를 그 전에 한번 취했었잖아요. 그럼 좀 더 나아지지 않았었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제 최소 32명이 지금 확진자가 만민중앙교회에서 나왔고요. 최소 2명, 최소죠. 최소 2명이 지금 콜센터에 근무하는 걸로 밝혀졌는데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90여 명, 70여 명이 지금 검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근무를 했다면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절반 이상은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치료제나 이 백신 개발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라는 항바이러스제인데 항바이러스제 임상 시험이 이미 시행이 됐고 다음 주 정도에는 중국에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가장 치료제로서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증, 특히 폐렴이 생긴 사람에서 치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그 완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치료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학교 개학이 일단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학교 방역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근데 사실 지금 4월 6일 날 원래 개학을 하기로 돼 있는데 온라인 개학도 4월 9일로 좀 미뤄졌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개학이라는 게 인프라가 좀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4월 9일부터 뭐 고3이나 중3부터 일단 온라인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또 온라인 계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마스크 준비나 아니면 뭐 등교를 또 시간을 좀 순차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대책들은 또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네, 고학년부터 먼저 계약을 하는 쪽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번 주도 한 2주 정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주말에 한 뭐 70, 80명대 나오다가 이제 한 군데에서 이렇게 터지면 100명이 확 넘어버리고 몇 주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이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 정부도 이제 지금 생활 방역을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다음 주부터는 생활 방역정의 어떤 수칙들 5가지 정도를 지금 전문가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뭐 이렇게 정점은 치겠지만 종식을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또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향후 한 1, 2개월 정도는 뭐 집단 감염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지역사회 감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생활 방역 거리두기를 좀 이렇게 생활화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의 지침도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릴까요? 어떤 점을 꼭 지켜야 된다. 일단은 집 밖을 벗어나면 안 되시고요. 비말로 전파가 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게 손 씻기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생활하는 어떤 물품들은 따로 써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손 씻기가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만지는 것들이 손을 통해서 전파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한 3분의 2 정도, 70%는 비말보다는 손을 통해서 눈, 코를 만짐으로써 전파가 되기 때문에 손 씻기를 생활하는 거, 그다음에 같이 이렇게 만지는 그런 것들을 소독하는 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감염을 확산시킬까 봐 좀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잘 지키고 계시고 승용차로 이동하실 때도 뭐 부모님하고 아예 얘기를 섞지 않는다든지 나름 잘 지키시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알레르기 비염이 지금 유행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뭐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있으면 또 혹시 이 코로나19가 아닌가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 많은데 이 구별할 방법이 좀 있습니다. 지난해 또 지지난해에도 똑같은 증상이 있었다 그러면 알레르기 비염일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코로나19는 코막힘이나 콧물은 좀 드물다고 돼 있고요. 네. 그래서 혹시 몸이 좀 안 좋다 또는 좀 열이 난다 그러면 집에서 3, 4일간 직장에 나가지 않고 지내시고 그러니까 뭐 비염 치료제나 예를 들어서 약을 좀 드시면서 근데 3일 동안 있어도 또 열이 더 난다 그러면 그때는 코로나19 검사를 1339에 전화하시고 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실 노이로제에 걸리신 분들도 좀 계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충원 의학전 기자였습니다. 자가격리 권고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제주를 여행한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가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제주지방법원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소장에서 방역당국인 제주도에 1억 1천만 원을, 피해를 본 업체 2곳과 자가격리자 2명 등에 2,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두 개 업체가 물품 폐기라든지 휴업에 따른 손해금으로 해서 이제 220여만 원, 그리고 자가격리자 2명에 대해서는 정신적, 신체적 위자료 포함해서 일단 1천만 원씩 해서 그렇게 2천만 원에서 총 1억 3천여만 원. 이렇게. 제주도는 유학생 A씨가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지만 4박 5일 동안 제주를 관광한 데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현재 파악된 이들 모녀의 접촉자는 도외를 포함해 96명, 식당 등 피해를 본 업체는 20여 곳에 달합니다. 제주도는 소송 참여의 뜻이 있는 개인과 피해 업체를 추가로 확인해 변호사 연결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라는 기반에 이러한 무임승차의 얌체짓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다만 형사고발은 이들 모녀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거나 역학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 있을 때만 검토가 가능하다며 쉽지 않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 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자인 47살 A씨가 주거지를 이탈했다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도쿄올림픽이 내년 7월 23일에 개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감염 확대를 아슬아슬하게 막아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만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1년 정도 연기가 결정된 도쿄올림픽.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내년 7월 23일 개막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내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이어 패럴림픽은 8월 24일 개막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연기의 배경이 된 코로나19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도쿄에선 확진자의 약 40%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症状の出ない方、症状の軽い方が無意識のうちにウイルスを拡散させること、このことがないように一人一人が自分自身のことと考えて 국민 코미디언으로 불리는 시무라 켄의 감염과 사망 소식에 일본 열도가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코로나19 감염 확대를 아슬아슬하게 막아내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다만 4월 1일에 일본 정부가 긴급 사태를 선언할 거란 소문엔 선을 그었습니다. 긴급 사태가 선언되면 외출 자제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정 정도 제약할 수 있게 됩니다. 緊急事態宣言との関係ではギリギリ持ちこたえている。急速な感染拡大を回避するために極めて重要な時期であり。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늘 한국과 미국, 중국에 체류한 적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업무량이 폭증한 미국 물류업계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역 대책 없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당신의 노동자를 고객처럼 대해주세요. 우리의 건강은 필수적입니다.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간 아마존 물류창고 노동자들의 호소문입니다. 물류창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마존이 충분한 방역 대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There's people sick in the building and not caring about this pandemic, this epidemic, this virus, and it's affecting us the hardest here in New York. 신선식품 구매 대행 배달업체인 인스타카트 배달원 15만 명, 그리고 유기농 식품체 홀푸드 직원들도 위험수당 인상, 강화된 방역 대책 등을 요구하며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안전한 근무 조건과 유급 휴가를 제공하라며 지지했습니다. 필수 사업장으로 지정된 해당 업체들의 주문량과 매출은 늘고 있지만 정작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와 사망자 급증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15만 명을 넘겼고 사망자도 2,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타격이 심한 뉴욕주는 전날보다 6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데비벅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완벽하게 대응한다고 해도 10만에서 20만 명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Every state understands that it may look like 2 cases today that become 20, that become 200, that become 2,000. And that's what we're trying to prevent. And I think states still have that opportunity.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60만 명에서 22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며 시골 지역사회도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하게 조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남미 지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정부 반군과 범죄 조직들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 나서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반군은 한 달간 휴전을 선언했고 브라질 범죄 조직들은 활동 근거제, 자발적으로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재환 특파원입니다. 콜롬비아 최후의 반군인 민족해방군이 한 달간의 일시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콜롬비아 국민들을 위해 4월 한 달간 정부를 상대로 휴전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2017년 민족해방군과 평화협상을 개시했지만 지난해 경찰학교 차량 폭탄 테러 이후 정부와 반군은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는 30일 현재
700여 명의 확진자와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8h da noite, eu disse 8h da noite. Quem estiver na rua, de sacanagem. 브라질 빈민가 파벨라에서는 밤 8시 이후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행정 당국의 조처가 아닌 파벨라 안에서 무기와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 조직이 내린 겁니다. 이들은 활동 근거지인 파벨라에 코로나19가 점차 확산되자 주민들에게 이같이 공고하고 어길 경우 폭력으로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라질 수만 명 노숙자들에 대한 주정부의 조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주정부는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은 이후 노숙자들의 폭력과 코로나19 감염 전파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들을 삼바 퍼레이드 경기장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축구 경기장을 활용한 야외 병동 설치는 상파울루시에 이어 브라질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KBS 통합 뉴스룸 12시 뉴스 이어집니다. KBS와 대한적십자사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강임 주식회사 영풍 석포재련소 사장과 임직원들이 5억 원, 우건군 중국 공상은행 서울지점 대표와 임직원들이 1억 2천만 원, 이두영 청주 상공회의소 회장과 임직원들이 8,340만 원, 전응식 주식회사 대원 대표가 5천만 원, 손기영 주식회사 엔지캠 생명과학 대표가 2,980만 원, 김충재 주식회사 금강주택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1,760만 원, 김미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백제 대표와 임직원들이 1,440만 원, 김석환 충남 홍성군수와 직원들이 1,239만 원, 김종서 신신태양 철물상사 대표와 임직원들이 1,066만 원, 박주순 주식회사 좋은 전동지게차 대표와 임직원들이 1,000만 원, 이종심 주식회사 권선개발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1,000만 원, 심관섭 한국 미니스톱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6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